네, 노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때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핏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인데요. 빨리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네, 반동규 흉부외과 전문의와 함께 하지정맥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이 하지정맥류 어떤 병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생긴 혈관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신체 각 부위에 피를 전달하고 또 여기서 써 남은 피들이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때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힘으로 올라가고 또한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심장으로만 향하게 하는 그런 여닫이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판막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으로 피가 가지 못하고 다리에 피가 고여서 혈관들이 돌출하고 튀어나오고 또 실핏줄들이 확장된 그런 질환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나요? 네, 하지정맥류는 주로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 아니면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생깁니다. 또한 유전적인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신 경우에는 한 25%의 확률로 즉 4명당 1명의 확률로 하지정맥류를 유전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서 일하는 직업들 중에는 우리가 과거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교사 뭐 아니면 그 오래 서서 일을 하는 외판원 이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네. 제빵, 바리스타 이런 분들도 정맥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책상 문화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네. 주로 많이 앉아서 일하는 분들, 네. 뭐 사무직이라든지 은행원,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에도 정맥류가 많이 유발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압이 증가하는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뭐 변비, 그다음에 그 여자분들 임신한 경우, 그다음에 불편한 신발,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 이런 것들도 정맥류를 더욱더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하체에 핏줄이 이렇게 팽창되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지정맥류 증상은 다리에 피가 고여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즉 우선 다리에 피가 고이게 되면 다리가 부풀게 되고 즉 부종이라고 하는 다리에 증상이 생기게 되고 무겁게 되고 그다음에 심하게 되면 저리게 되고 네. 밤에는 또 경련 때문에 환자분들이 깨시기도 하고 경련까지요? 네, 하지 경련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증상으로 건조하고 가렵고 습진이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궤양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좀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 네. 어떤 방법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예, 과거에는 진단 방법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그다음에 만져보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요새는 혈관 도플러 초음파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정맥 내에 있는 판막에 유무를 정확하게 기능의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심장으로 피가 정확하게 잘 가고 역류를 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위 그다음에 또 정맥류가 얼마만큼 번져 있거나 또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도 훨씬 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맥 기형이라든지 또 복잡한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혈관 초음파뿐만 아니라 CT라든지 혈관 조영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진단 뒤에 치료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 치료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우리가 보통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다리가 많이 붓고 저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시게 되면 네. 튀어나온 혈관이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경우 그런 그 정도면 경우에는 초기인 거죠? 네, 초기죠. 네. 그러니까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종아리 근력 운동 이런 것으로서 충분히 치료가 되고 네. 그다음에 실핏줄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경우에는 혈관 경화제라고 하는 주사요법으로 간단하게 주사 몇 번을 맞고서도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상으로 안에 있는 큰 혈관들에 있는 역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것도 과거에 이 혈관을 뜯어내는 즉 발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혈관 내에다가 레이저관이나 고주파를
삽입해서 간단하게 치료하기 때문에 마취도 훨씬 더 간단하고 회복되는 것도 훨씬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계속 또 서서 일하거나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재발입니다. 네. 치료했더니 누군 다 튀어나오고 또 뭐 옛날이랑 똑같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과거의 방법은 정확한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원인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찾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번져 있고 또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치료를 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약한 혈관이나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증상이라든지 정맥류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맥류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하지 정맥류로 치료 중일 때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면은 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많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뭐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난 뒤에는 더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하지정맥류를 보통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기 전에 보통 오시는 것들이 다리가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오십니다.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요새 운동을 하고 오시는데 보시면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심하게 운동을 마라톤이라든지 뭐 뛴다든지 오래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피가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네. 하지정맥류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 즉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다리로 안 가는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는 거, 누워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게 좋고 치료한 후에도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환자분들한테 적용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마라톤 같은 뛰기 운동도 가능한 겁니까? 치료를 하고 나면 역류되는 혈관을 정확하게 치료했다 그러면 마라톤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청자들께 어떤 점을 꼭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방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하지정맥류는 우선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선 오래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쪼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정맥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이럴 때는 종아리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건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좀 네. 자주 주무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종아리 근육을 주무르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 때문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그때뿐이지 그 다음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반동규 의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